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나의 아이린님. 오늘 독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가르침이 있고 배운 게 많기 때문에 합리화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마이갓, it's June 18. 2월 18일이네요 벌써. 목의 컨디션도 안 좋고 좀 몸의 컨디션이 안 좋기는 한데 간단하게 루틴을 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그런 성숙된 목소리를 내면서 목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요. 지금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오늘은 간단하게 목을 좀 아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영상, 도움이 되는 영상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듣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은 부분이고요. 말한 대로 살아가는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되세요. 말한 대로 살아가는 메신저의 진정성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메신저의 진정성.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징표입니다. 눈에 그 사람의 심장이 올라와 있는 그 이유는 심리적 상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눈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오늘 목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눈은 눈빛으로 말을 하고 입은 진심으로 말을 합니다. 진심은 참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원천은 따뜻한 가슴입니다. 언어의 무게는 진심의 무게입니다. 체험적 깨달음의 무게가 실린 그 언어에는 체험적 깨달음의 무게가 실린 그 언어에는 말할 수 없는 진심이 담깁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세월의 무게가 실린 그 언어에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입이 하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말에는 밑바닥 진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하는 말. 맞아요. 언어의 무게는 진심의 무게입니다. 체험적 깨달음의 무게가 실린 언어에는 말할 수 없는 진심이 담깁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세월의 무게가 실린 그 언어에서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입에 하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말에는 밑바닥 진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밑바닥 진실은 밑바닥을 온몸으로 체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밑바닥 진실은 밑바닥을 온몸으로 체험해본 사람만이 안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세월의 무게가 실린 언어에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입이 하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말에는 밑바닥 진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밑바닥 진실은 밑바닥을 온몸으로 체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이기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철지부심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합니다. 그런 사람이 몸으로 겪은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진정성이 느껴지고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는 몸으로 말해야 생깁니다. 나의 신뢰는 몸으로 말해야 생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따르면 설득을 할 때는 인간적 신뢰감에 해당하는 에토스와 감성적 설득에 해당하는 파토스, 신뢰감이 6대 6이고 감성적 설득력이 3이고 파토스. 그러니까 논리적 설명이 결국은 로고스인데 일밖에 되지 않는다. 메시지의 힘은 메신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삶을 드러내는 증표입니다.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삶을 바꿔야 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정신을 담고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핑계를 지르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면 상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핑계를 줄이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핑계를 줄이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사람.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면 상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기치 못한 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거나 약속을 아예 지키지 못했을 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맞아요. 잠시만요. 오마이갓. 이 강아지가 잠깐만요.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면 상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거나 약속을 아예 지키지 못했을 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 날짜에 임박했을 때 전화해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약속을 연기하겠다고 합니다. 거의 습관적입니다. 그가 대는 핑계는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핑계는 또 다른 핑계를 낳습니다. 거짓말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듯 핑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핑계로 둘러대야 합니다. 돌고 도는 그 핑계가 반복되면서 핑퐁 게임을 하다가 탁구공이 탁구대에서 떨어지듯 한 사람이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핑계가 자주 생기면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상대에게 결례가 되는 그 행동을 했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상대가 오해했을 때도 자신의 진심을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무조건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맞아요.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상대에게 결례가 되는 행동을 했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상대가 오해했을 때에도 자신의 진심에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무조건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혹여 상대가 명백하게 잘못을 한 경우라도 내가 겸손한 그 모습을 보이면 상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를 지닙니다. 그렇지 않고 동일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가차없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상대에게 결례가 되는 행동을 했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상대가 오해를 했을 때도 자신의 진심을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무조건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혹은 상대가 명백하게 잘못을 한 경우라도 내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를 지닙니다. 집중 안 하고 있죠, 또 아이린님? 딴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고 동일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가차없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밥맛이 있는 사람과 소통할 때 밥맛은 배가 됩니다. 차라리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있는 사람과 마시면서 밥을 먹기 시간이 턱없이 짧다. 오케이. 뭔가 다른 사람은 가능성을 열어준다.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뭔가 이렇게 조금 나를 끌어당기는 새로운 책. 대화의 정석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대화의 정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보면은 대화의 정석은 너무 예시가 많기 때문에 하버드 사랑학 수업? Really? 하버드 사랑학 수업. 거짓. 분홍빛 유리를 통해 연인을 보면 진정한 친밀함은 자라날 수 없다. 진실. 연인의 숨은 면면을 빛내주는 이상이야말로 사랑을 오래 지켜준다. I don't know what this means. 볼까요? 자존감 찾기, 더 나은 연인 찾기. 괜찮은 남자일수록 능력있고 독립적인 여성과의 동등한 관계를 원한다. 자존감 찾기. 줄다리기는 나의 고유한 개성을 죽인다. 더 나은 연애 상담을 원한다면 차라리 드라마를 시청하라. 평범에서 비범?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나게 되어 있다. 오케이, 이거 한번 볼까요? 더 나은 연인 찾기. 오늘 컨디션이 이렇게 많이 목의 컨디션도 안 좋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으로 좀 보고 책은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루틴을 하는 게 의의를 두고. 더 나은 연인 찾기. 사랑에 관한 조언을 건네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 사랑에 관한 조언을 건네는 그 사람의 성별에 따라 조언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그레그 브렌트와 리즈 투칠로의 베스트셀러.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 책은 이런저런 연애 고민에 빠진 여자들이 친애하는 그렉에게 라는 제목으로 띄워보낸 가상의 편지. 나는 이 책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는 여자들이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걸 옹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 본성을 움직이는 원초적 충동을 당신이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지 좀 더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쫓아다니길 좋아합니다. 당신이 먹잇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당신을 붙잡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새콤달콤한 레몬소스에 지글지글 구워진 맛있는 사냥감은 남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많은 연애서들에서 이와 비슷한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성이 쓴 책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왜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할까? 사냥꾼인 남자들은 먹잇감이 포식자에게 저항할 때 그렇구나. 정복의 쾌감을 느낀다. 이 결국은 칼륨에 나오는 나 칼륨 책 너무 읽고 싶어 갑자기. 요즘에 칼륨의 이 지금 이론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다가오거든요. 결국은 그 근본적인 남자의 그 욕구는 정복이고 여자는 소유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냥꾼인 남자들은 먹잇감이 포식자에게 저항할 때 정복의 쾌감을 느낀다.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닌다면 그것은 그의 집 앞에 죽은 사슴을 갖다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Oh my gosh. 나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 책은 걸 파워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아곱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지름길은 언제나 남자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잡히듯 쫓아가는 걸 좋아한다고 했고, 그렇지만 언제나 남자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아무 힘도 없는 척하면서 은밀하게 시호를 조종하는 여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요. 그렇구나. 이거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게 있구나.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름길은 언제나 남자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아무 힘도 없는 척하면서 은밀하게 쇼를 조종하는 여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요. 나는 이 강의를 위해서 각종 연애 지침서들을 억지로 읽어야 했습니다. 오케이. 남자들은 너무 똑똑하거나 너무 야심만만하거나 너무 의지가 강하거나 너무 유능하거나 너무 주도적인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너무 야심만만, 너무 의지 강하고 너무 유능하고 너무 주도적인 여자. 남자들은 너무 똑똑하거나 너무 야심만만하거나 너무 의지가 강하거나 너무 유능하거나 너무 주도적인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길을 잃더라도 지도를 읽어줄 생각은 마십시오. 이거 지금 남성 심리학에 나오는 거예요. 와우. 그치. 남자들은 너무 똑똑하거나 너무 야심만만하거나 너무 의지가 강하거나 너무 유능하거나 너무 주도적인 여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남자가 길을 잃더라도 지도를 읽어줄 생각은 말아라. 이게 진짜
심리학에 나오는 여러가지 남자의 방향감각에 의문을 제기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 방향감각. 지도를 읽어. 방향감각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혼자 힘으로 전구를 갈 생각이면 남자가 안 볼 때 하이라. 혼자 힘으로 전구를 갈 생각이면 남자가 안 볼 때 해라. 남자 앞에서 전구를 간다는 건 그의 남성성을 무시하는 일이다. 남자가 정말로 원하는 여자는 마룻바닥을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를 볼 때마다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지르는 여자다. 등등이 이런 책들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예전에 바퀴벌레를 보고 소리 지렀던 일이 있는데 그때 남자들이 막 달려와서 처리해 줬거든요. 진짜 그때 솔직히 밟아서 더 없어졌는데 그때 진짜 막 생각이 나네요. 남자들은 너무 똑똑하거나 너무 야심만만하거나 너무 의지가 강하거나 너무 유능하거나 너무 주도적인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길을 읽더라도 지도를 읽어줄 생각은 마십시오. 남자의 방향 감각에 의문을 제기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습니다. 혼자 힘으로 전구를 갈 생각이면 남자가 안 볼 때 하십시오. 남자 앞에서 전구를 간다는 건 그의 남성성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남자가 정말로 원하는 그 여자는 마룻바닥에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를 볼 때마다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지르는 여자다. 등등이 이런 책들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주는 능력이 연애에서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셈이죠. 맞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석기시대 거기에서 뭐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그 기본적인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본능, 기본적인 이 남성과 여성이 지니고 있는 그 본능과 욕구는 변하지 않는 거? 그쵸?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장래를 내다보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던 모든 가르침이 이성과 교제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이 데이트하는 남자들은 여러분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구식이군요. 그쵸. 이게 어쩔 수 없는 남성의 본성적인 욕구? 현대 여성은 뭐든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그 태도는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연애에서만큼은 여러분을 사랑스럽지 못한 여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남녀 평등을 요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사랑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미없는 여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읽고 난 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습니다. 그 저자가 여성분인가봐요.
나는 아고베에서 영감을 얻어 나와 제일 친한 이성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나는 이메일을 보내 여자친구나 아내가 전국하는 모습을 본다면 매력이 떨어질 것 같으냐? 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답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션, 과학자이고 저술가이고요. 여자가 전구를 갈면 매력이 떨어지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연히 아니지. 나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기꺼이 발휘하는 여자에게 훨씬 더 매력을 느껴. 내 아내만 해도 언제라도 내 발을 부러뜨릴 수 있는 무술 유단자인걸? 그건 전구를 가는 거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데도 난 이 여자가 멋져 보이거든. 이런 거 보면 또 남자마다 또 성향이 다른 거겠죠? 물론 남자인네 하고 여자를 다스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찌질한 남자들도 있겠지. 성 역할이 존재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린 그런 관계는 벌써 다 지났다고. 닉. 대학원생이고 전직 영국 서핑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내 여자친구가 전과는 못 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게 더 매력있게 느껴질 것 같아. 나는 존중과 감탄하지 않을 수 있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거든. 이게 진심일까?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은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진심일까? 자기들이 이렇게 조금 감추고 싶은 부분일까? 여성적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감추고 싶은 부분일까?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존중과 감탄하지 않을 수 있는 좀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거든. 어떤 일이든 잘해낼 수 있다는 건 나한테는 최고의 매력 포인트야. 거세당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집술이나 자동차, 오토바이 정비, 과학, 공학이나 컴퓨터만큼은 남자들만의 영토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본거적 마초들만큼 한심한 놈들도 없지. 지금은 어느 때인데 어이 형씨들 정신 차리라고. 여자가 무능할 때는 커졌다가 여자가 유능할 때는 작아지는 불량 쌍방울은 이제 좀 갈아치우지. 오케이. 사회 최고 분야인 여성들은 유치원 수준에 머무르는 남성 우월주의와 싸워야 한다. 화장이나 옷, 집안일, 육아를 제외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말라는. 오케이. 그리고 조씨. 대형 유기농 회사의 CEO입니다. 나는 전구를 가른 줄리아의 모습을 보면 섹시해 보여. 줄리아와 함께하는 그 시간 중에서 나는 몸 쓰는 일을 같이 할 때가 가장 좋아. 페인트 칠하고 가구를 옮기고 과거에 내가 만났던 여자들이 애정이나 관심을 얻기 위해 약한 척, 능력 없는 척 할 때마다 사실 무척 짜증스러웠어. 모르긴 해도 연애 문제는 우리 자신에 대해 느끼는 딜레마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 진정한 사랑과 친밀함을 느끼기 위해서 또 생의 할기를 느끼면서도 여린 면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와 사고방식을 버릴 준비가 돼 있는가의 문제라고. 한 사람과 10년 동안 교제만 하고 있는 주제의 데이비드. 어떤 여자가 전구 가는 법을 모른다면 그건 그 여자가 모자라다는 신호겠지. 나는 모자라는 여자한테는 별로 끌리지가 않아.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남자들의 증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고요? 남자는 강하고 지적이며 전구를 갈 줄 아는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학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내가 발견한 사실이 그렉 브렌트와 세렛 아고의 발견만큼이나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따라 발견의 내용은 달라지니까요. 여자가 먼저 데이트 신청해오는 걸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거기 질문이 지금껏 만난 여자들 중에 가장 섹시한 여자를 만났을 때 여자 쪽에서 먼저 데이트를 신청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초대를 거절할 것인가?
얼간이가 아닌 이상 여자의 데이트를 거절할 남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바꿔보면 어떤 파티에서 당시를 열렬히 쫓아다니는 여자가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요. 하루에 8번씩 전화로 데이트 신청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남녀 관계나 연애에 관한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다르고 여러분이 20년 넘게 남성을 상담했던 카운슬러라면 그리고 상담에서 얻은 남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책을 쓴 사람이라면 남자들은 친밀감과 자율성 여기 나오죠. 친밀감과 자율성이 되게 중요해서 이게 심리학 그 이론에 나오는 건데 남자는 이 친밀감과 자율성의 이 시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대화와 헌신에 취약한 존재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화와 헌신에 취약한 존재. 상담 시간에 만나는 남자들은 실제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모든 남자들이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들이 다 내 이성 친구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완전히 다르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여자가 정복하는 걸 원치 않는 남자들은 내게인 이성 친구들보다 남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다. 오케이. 이런 함정의 깊이에 빠져들수록 여성은 자신이 만든 감옥을 철옹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힘만을 착하는 것이 연애에서 더 유리할 거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은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남자들을 밀어내는 꼴이 되고 만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의존할 때는 의존하고 독립성을 지니는 거 이게 항상 중력을 지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예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남은 남자로고는 여자를 지배하기 좋아하는 공격적인 사내들 뿐입니다. 사녀감을 뒤쫓는 스릴을 즐기는 거만한 마초들입니다. 아니면 동네 선술집에서 아무 여자나 걸려들기 기대하는 플레이보이이거나요. 대시를 잘한다고 해서 정서적이고 복잡 미묘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주의하는 남자들이 그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도하게 좋아하는 그 남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여성과 맞이할 수 있는 남자라면 여자가 좀 따라다닌다 해도 개념치 않을 것이다.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오케이.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반대로 내게 관심 있는 남자라고 해서 그들이 다 온갖 역경을 물리치고 내게 관심을 포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해서 내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는 남자, 내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번호부를 잊었듯 뒤지지 않는 남자, 나를 성적으로 유혹하지 않거나 저녁 식사를 계산하지 않거나 몇 달 안에 불멸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남자는 내게 그다지 관심이 없는 거라고 합니다. 남자가 일 때문에 바쁘다고 내게 관심이 없음, 급하게 마감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내게 관심이 없음, 이제 막 헤어진 데를 천천히 진도로 나가야 한다고 내게 관심 없음, 만나기 전에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내게 관심 없음, 청혼의 뜸을 들인다고 내게 절대 관심 없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일요일에 내게 전화를 하는 걸 까먹었다고 대체 난 뭘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그 밥맛 없는 자식 하고는 당장 끝내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나 봐요. 물론 맞는 말도 있어요. 그간의 전화를 씻고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거나 다른 여자랑 자는 걸 더 좋아하거나 길에서 나를 본 순간 반대 방향으로 튄다면 내가 관심이 없는 거겠죠. 아이고 참.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나라고 의문이 드는 건 그 사람을 결코 크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항상 사랑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이런 거 한 초반?
한 달? 길어봐야 한 달. 그 지난 이후로는 한 번도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나의 사랑에 대한 진심을. 이런 거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이거면 맞다. 아, 이러면은 진짜 사랑을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런 거 생각하느라 내가 해야 될 일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나 좀 오늘은 어른스럽게 목소리 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목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나를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 남자에게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내게 그리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의 마음을 얻는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도 동의합니다. 어떤 관계가 끝났다면 그 이유를 찾는다 머리를 쥐어짤 필요가 없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래, 그쵸. 내가 어떻게 행동했다라면 상이 좀 달라졌을까? 아유,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라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남자의 문제가 뭐였을까? 계속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의문을 갖는다는 거, 이 관계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나에게 그냥 사랑에 빠지면 그냥 그런 의문을 주지 않아요. 그 모든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진심, 이 모든 면에서. 물론 남자가 나란 사람에게 깊이 들어오지도 않은 채 다음 단계로 곧장 넘어갔다는 건 분명 불편한 진실일 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에 혹독한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기 이 모든 주장에 대해 나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할 때 남녀에 관한 지긋지긋한 통념을 좀 배제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기 우주에서는 남자가 행동하고 여자가 반응하기만 하면 모든 게 행복해집니다. 그러기 우주에서는 남자가 행동하고 여자가 반응하기만 하면 남자들은 여자를 놓고 경쟁하고 여자는 남자가 획득하는 트로피, 남자는 부상을 당하고 여자는 상처를 입고? 네, 죄송해요. 뭘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여자가 상처를 입어야 돼? 뭐 이렇게까지 하지?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남자는 권력과 결정권을 가진다. 여자는 고분고분. 남자의 결정을 기다린다. 남자는 감정적이지 않고 여자는 감정적이다.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에 따르면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수는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야,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아니, 조금만 적극적인 기미를 보여도 그 기억이 평생을 간다는 겁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던 남자와 어리석게 결혼한다면 그 여자는 이혼의 날을 받아놓은 것이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뭘 이렇게까지 하나요? 경험을 생각해보면 저는 제 감정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좋다 저렇게 해서 좋다. 요즘 초반이라도 전 조금 이렇게 자극에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반에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고 설명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조금 뒷걸음치거나 좀 약간 그 사랑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그 내 마음에 대해서 약간 이 여자의 마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해에 점하거나 하는 그 행동을 보인다면 바로 그 관계는 거기서 끊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결단력 있게. 근데 나와 사귀었던 남자들은 그런 내 마음을 보였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도 표현하고, 그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한다면 그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그 사랑스럽고 그 아름답고 열정적인 그 감정을 내가 감춰야 한다면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영화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를 보면 결혼에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별로 영화 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이 영화에서는 극중 부부인 브래들리 쿠퍼와 제니퍼 커넬리가 파경에 이른 이유가 연애 초기에 제니퍼 브래들리가 쫓아다녔기 때문이라고 믿게 한다. 브래들리가 스켈렛 조슨의 매력에 빠지는 것은 10년도 더 만나기 전에 제니퍼가 먼저 대시를 했기 때문이고, 결혼 생활의 열정이 사라진 것, 스켈렛의 매력적인 외모도 파경과는 관계가 없고 그 옛날 연애 초창기에 브래들리가 남자답게 먼저 대시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때문이다. 하지만 원작과 달리 영화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 짝을 만나게 되면 구애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기대 자체가 부질없다는 것임을 작가는 다른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내가 먼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 남자가 뒤로 물러섰거나 그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저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관계를 굳이 내가 왜 사랑을 구걸해야 될까?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줄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 사람에게 구걸해야 될까? 영화는 자만심으로 가득 찬 저스틴 롱이 자신에게 그다지 관심 없는 남자들을 쫓아다니며 조롱거리가 되었던 제니퍼 구인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사람을 인정하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그는 영화 내내 그녀에게 다른 남자 다루는 올바른 방법을 지도하다가 결국 남자가 한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면 챙겨나오는 규칙, 섹스를 먼저 시작하는 것을 포함해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만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정말 많은 심리학책을 읽었는데, 그런 이거 특히나 픽업 아티스트 같은 그런 책도 많이 읽고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 진정한 사랑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책이 바로 된 것 같아요, 저는. 목이 안 좋아서 그만해야 되는데 한번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남자는 연애 지침서에서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은 원시시대 사냥꾼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참 이상하게도 이런 책의 저자들은 우리를 유행어급 사내들과 사귀게 하려고 작정한 듯합니다. 맞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초들과 사귀는 걸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죠. 남자들은 차를 멈추고 길을 물어보고 거부하고 자신이 통제권을 쥐어야 한다고 고집하거나 우리가 감정에 관해 이해하려는 걸 불만스러워할 때도 우리는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저자들은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남자들밖에 없다고, 우리에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내가 원시인이라고 부르는 남자들이 그들에게는 그저 평균적인 남자인 걸까요? 그렇다면 나는 그들과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정통적인 남성 사이에 들어맞는 남자들은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남성보다 여성을 이용해 먹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내지치론입니다. 여성을 이용해 먹는다. 참 단순하게도 이들은 자기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초행길 길을 물어보지 않는 남자보다 길거리에 길을 물어보는 남자 사귀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신의 방향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면 첫 시도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성숙한 남자죠. 또한 이들은 제일 가까운 주유소에 들러붙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계속 달리는 남자들보다 길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쵸? 늘 그렇듯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방랑자들은 여러분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반대로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지나간 사람에게 길을 묻는 남자들은 대체로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번 헷갈렸던 교차로에 들어서면 이번에는 뭔가 개선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길을 묻는 남자였다면 벌써 목적지에 몇 번이나 들어갔을 시간이 돼서야 마초사내는 슬슬 지도를 꺼내볼 것을 생각합니다. 운전대를 꺾어야 할 대로 놓친 걸 인정하지 못하는 자존감이 강한 남자와
주유소 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주저하지 말고 후자를 선택하세요. 자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주도할 권리를 타고났다고 믿는 남자보다는 길을 묻는 남자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가능성이 훨씬 낮으니까요. 아이고, 결국은 제가 사랑을 잘하고 있다고 책에서 말해주네요. 반대로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길을 묻는 남자들은 대체로 영리한 사람들이다. 예! 이거 말고요.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내내 그녀에게 남자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 지다가 결국 남자가 한 여자를 정말로 좋아하면 책에 나오는 규칙, 섹스를 먼저 시작하는 것을 포함해서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맙니다. 오케이, 아이리님 오늘 짧게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좀 독서를 길게 했네요. 컨디션도 안 좋은데 책 읽느라고 수고했어요 오늘도.